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29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인블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인블록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채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널이라고 하면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제품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채널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물류라든가 아니면 판매 채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고객의 인터페이스 전반을 말하고 있고 고객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접촉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널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치가 전달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그리고 채널은 어떤 기준으로 통합되어 있는가? 어느 채널이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가? 채널과 고객을 위한 업무는 제대로 통합되어 있는가? 시장에 제대로 가치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채널을 올바르게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채널은 이런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죠. 채널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은 직영 채널이냐 아니면 파트너 채널이냐라고 구분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직접 채널이냐 간접 채널이라도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은 직영 채널 또는 파트너 채널 요 두 가지를 결합해서도 가능하죠. 직영 채널이냐 파트너 채널이냐 혹은 요 두 개를 결합한 어떤 채널이냐 그거를 가지고 고객에게 닿을 수가 있겠죠. 직영 채널 중에서는 조직 내에 영업부서를 두거나 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직접 채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매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어떤 직영 매장 형태의 간접 채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영 채널 예를 들면은 영업부서를 통한 어떤 방문 판매라든가 전시회 판매, 네트워크 판매가 이에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통신 판매도 직영 채널에 포함이 되겠죠.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카탈로그 쇼핑 또는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도 어떤 직영 채널 그리고 통신 판매 부분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 매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장을 소유하는데 요거는 채널 유형은 직영 채널에 속하지만 간접 채널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채널 같은 경우는 다 간접 채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너 채널에는 어떤 프랜차이즈점이나 편의점 같은 파트너 매장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 파트너 채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TV 홈쇼핑과 같은 판매 통신 판매 채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점이나 아니면 슈퍼마켓 같은 어떤 그런 곳을 연결해주는 도매상을 이용한 채널이 있을 수가 있겠죠. 파트너 채널을 활용하면 이익은 줄지만 해당 파트너의 역량에 따라서 고객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널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해도, 그리고 평가, 그리고 구매, 전달 방법, 판매 이후의 어떤 지원 방법 이런 5가지 요소들을 검토를 하고 이를 채널을 선택하고 운영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활용도 가능하겠죠. 결국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수익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채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이해도는 그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것이고 평가는 고객이 가치 제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수 있죠. 그리고 구매라고 하면은 고객이 보다 원활하게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달은 어떤 방법으로 고객에게 가치 제안을 전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판매 이후에 어떤 지원 방법을 생각을 할 때는 구매 고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알라딘에 대한 사례, 전에 했던 것 같이 알라딘에 대한 사례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라딘에 대한 알라딘을 가지고 채널을 구성을 할 때, 채널을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점포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은 텔레비전 광고나 아니면 인터넷 등도 어쩌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라딘의 경우는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점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점포를 주 채널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객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관계라는 것은 특정 고객 세그먼트하고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객 관계를 작성하기 위해선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들은 어떤 방식의 고객 관계가 만들어지고 되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우리는 어떤 고객 관계를 확립했는가 또는 확립하려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상의 요소들과는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말하지만 기업은 고객과 어떤 형태의 관계를 수립하고 싶은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고객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고객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고객을 확장하는 것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떤 방식으로 명확하게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확정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무료로 무언가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가격을 싸게 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이후에 시장이 포화가 된 상태에서는 기업들은 그 기존 고객을 유지하거나 객당 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객 관계의 초점을 맞추게 되죠.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몇 가지 공통적인 유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개별 어시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 어시스트 방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상호 교류가 필요한 방식으로 판매를 할 때 또는 구매를 한 이후에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담당자가 응대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판매 직원이나 콜센터 상담원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메일과 같은 간접 수단을 통해서 개별 어시스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신적 개별 어시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 헌신적 개별 어시스트는 고객별로 전담 인력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고객별로 응대를 할 수 있는 방식이죠. 가장 깊고 친밀한 형태의 고객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고, 되게 오랜 기간 이 관계가 유지가 되죠. 예를 들면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자산이 많은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이죠. 일반 고객과 VIP 고객을 구분해서 VIP 고객에 대해서 특별하게 응대를 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셀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과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객 스스로 자신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돕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동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동화 서비스라는 것은 셀프 서비스 방식에다가 자동화 프로세스가 이렇게 포함된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개인별 온라인 프로파일을 통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개별 고객의 특징을 인식해가지고 주문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자동화 서비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취향별로 어떤 도서나 영화 같은 걸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제대로만 된다면 개별 어시스트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점점 더 활발하게 기존 고객이나 잠재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유저 커뮤니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지식을 교환을 하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크리에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많은 기업들이 고객들과 함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정통적인 방식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정통적인 방식이라는 거는 고객과 공급자의 관계였던 상태에서
아마존닷컴처럼 고객들이 창조해낸 어떤 리뷰, 고객들이 만들어낸 리뷰를 통해서 다른 독자에게 필요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직접 받아보면서 그거에 맞는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제품의 디자인 과정에 소비자를 개입시키는 그런 기업도 있죠. 더욱 적극적인 경우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유튜브닷컴처럼 고객 스스로 컨텐츠를 창조해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서비스가 그 안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객 관계는 점포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개 직접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알라딘을 사례로 고객 관계를 설정을 해보면 맨투맨 형태가 되는 거죠. 직접 대면 형태.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회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30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